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나는 명태균 씨와 만난 적이 없다. 카톡 문자 하나 나눈 적도 없다. 내가 그런 사기꾼하고 엮일 것 같으냐? 명태균 황금폰이 있다는데 그 포렌식 하면 수만 건의 데이터가 튀어나올 텐데 나랑 만났다거나 나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책임질 것이다. 절대 그럴 일 없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홍준표 시장. 그런데요, 이 명태균 씨와 카톡 문자를 주고받은 게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사례 1, 2, 3, 4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은 그런 사실 없다. 고발을 하겠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 고발을 했는데요. 이번에는요, 비슷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홍준표 시장과 이 명태균 씨가요, 2020년 총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요,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직접 홍준표 시장을 찾아가서 대면 보고를 했다. 대면 보고를 했는데 그게 최소 4차례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카톡 문자 주고받는 걸 넘어서 4번이나 2020년 총선 그 즈음에 최소 4번 대면 보고를 했다.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전에요. 그 홍준표 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에 어떤 행사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회를 보는 사람이 명태균이었어요. 그게 그 사진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경남도지사 시절이고요. 그러나 홍준표 시장은 그때만 하더라도 뭐 그 사회가 누군지는 난 별로 신경 안 썼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또 제가 얘기하는 그 기간은 뭐냐면 2020년에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2020년 총선이 있었고요. 2021년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지방총선거가 있어서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에 도전해서 당선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총선, 2021년 대선 경선, 2022년 대구시장 선거 연속 3년 홍준표 시장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을 했고 그 여론조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단순히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요. 2020년 4월 15일 그때 그 전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홍준표 시장은 2018년 6월 자유한국당 시절에 당대표를 했는데 이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에서 물러나서 와신 상담을 하고 있다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20년 1월 자신의 고향이 어디냐? 창녕이에요. 경상남도 창녕인데 여기에 이제 대구하고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창녕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창녕 하나만 가지고는 인구가 부족하니까 저기 나오는 것처럼 밀양, 의령, 함안, 창녕 4개 시군을 엮어서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데 저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1월에 선언을 했는데요. 그때 보면요. 저게 1월 14일 이렇게 나오죠. 저기 보면 이 여론조사 PNR은 뭐냐?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의뢰할 때 아주 자주 의뢰했던 그 여론조사 조사기관 회사 이름이 PNR입니다. 명태균 씨가 사실상 오너로 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PNR에 의뢰해서 언제 한 거냐? 2020년 1월 14일에 한 건데 저 여론조사가 나오고 이틀 후인 1월 16일에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고향인
경남 밀양 창녕 출마를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고 바로 그날 저기 지금 보시는 저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된 날이기도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홍준표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괜찮은 게 나왔기 때문에 저게 세상에 공표되는 날 그 지역에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였어요.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가 됐느냐?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되면서 이 어려운 선거인데 홍준표와 같은 실력 있는 당 중진이 그 영남에 자기 고향으로 나간다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안 된다, 안 된다 해서요. 수도권 험지에 출마를 하라. 그래서요. 김영호 당시 공관위원장이 현지에 내려가서 홍준표 당시 후보 밀양 창녕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를 만나서 그런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뜻을 전달을 했는데 홍준표 시장은 그거는 못하겠다. 수도권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건 못하겠다. 그러면서 본인이 어디로 가느냐. 그렇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PK 지역에서 가장 힘들다고 얘기되는 양산. 양산에는 누가 있죠? 양산 책장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곳이에요. 당시에는 2020년이니까 그때는 문재인이 대통령 시절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PK의 가장 험지인 양산을에 출마하겠다. 그래서 저기 표에 나오지 않습니까? 2월 23일 날 양산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공식화하기 요때 공식화하는 게 2월 23일인데 그에 앞서서 뭘 하는가? 2월 15일 그 위에 보이죠? 그 분홍 그거 2월 23일 홍준표 경남 양산을 출마 공식화. 그 위에 줄 보십시오. 2월 15일과 2월 19일에 양산을 비공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실시를 합니다. 그 딱 두 번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해보니 양산을도 해볼만 하네. 이게 확인되니까 2월 23일에 양산을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공식화해요. 그 이후에도 양산을 출마를 여러 차례 합니다. 여러 차례 해요. 근데 당에서는 그 양산도 안 된다. 홍준표, 당신 얘기하지 않았느냐? 당신은 서울에서 4선을 한 사람이다. 서울에서 4선이나 한 사람이 왜 5선을 그 영남 텃밭인 그냥 웬만한 사람 가면 다 당선되는 그 영남에서 하려고 하는가? 이럴 때일수록 당의 지도자인 당신이 모범정신, 그 희생정신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원래 수도권에서 4선 했으니 수도권으로 와서 출마해라. 계속 이랬어요. 그러니까 양산조차도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공천을 못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탈당을 합니다. 탈당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대구 수성을로 옮깁니다. 대구 수성을로 옮겨요. 그러니까 무소속 상태에서 양산에 나가는 거는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무소속으로 나가도 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래갖고 수성을을 찍은 거죠. 그래서 2020년 3월 12일에 수성구 수성을 출마 선언을 하는데 여러분 딱 보세요. 이틀 전인 3월 10일에 명태균 씨가 홍준표가 대구 수성을에 나갔을 때 그 여론조사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0년 총선 때 홍준표가 지역을 세 군데 두 번 옮겨 다닙니다. 처음에는 고향인 밀양 창녕 얘기하다가 당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양산을로 갔다. 그것도 당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해서 가능한 지역 해갖고 대구 수성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서 출마를 공식화하기 전에 항상 명태균의 사전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저건 띄우지 마세요지.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고요. 아까 그거 다시 보여주세요. 예,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저기서요, 뭐 밀양만 해도요, 뭐 한 네다섯 번 되고, 양산은 뭐 또 여섯 번 되고, 대구 수성은 한 일곱 여덟 번 되는데, 저 모든 그 여론조사를 누가 했느냐? 명태균 씨가 했어요. 명태균 씨가. 예. 명태균 씨가 했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사전 여론조사만 실시한 게 아닙니다. 그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받은 사람 중에 홍준표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자료를 따로 모아서 그 로 데이터라고 하는데, 로 데이터를 좀 가공을 합니다. 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결국 나중에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되는 대구 수성을 그 로 데이터 한번 띄워줄까요? 거기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홍준표 지지하는 사람들만 따로 모은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저기 오른쪽에 나오는 저 휴대번호 저기가 홍준표 지지를 하더라. 아니, 여론조사에서 판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이 쫙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운동하기 얼마나 수월해집니까? 그래서 명태균 여론조사의 가장 특징점, 타 여론조사와 차별화되는 특징점은, 명태균에게 돈을 주고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은 저런 식의 로 데이터, 선거운동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저런 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만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선거운동에 반드시 필요한 저런 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기서 만약에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불법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좀 개인정보까지 그게 노출이 됐는지 여부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됩니다. 저게요, 2020년 4월 6일, 4월 6일에 작성됐다라고 합니다. 저 로 데이터가요. 그리고 청구서 보면은 3일 후에 4월 9일에 그죠, 빨간 색깔 청구서 PDF도 있고요. 근데 저기에 담긴 홍준표 지지자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몇 개냐? 1317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가 아주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지자 휴대전화 번호 1317개를 얻는다? 이거는 엄청난 소득인 거죠. 이게 엄청난 소득인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이렇게 세 지역, 밀양, 창녕, 경남 양산을, 그다음에 대구 수성을, 이 세 지역 한 20여 차례 조사를 했는데, 이 비용을 누가 어떻게 됐는가? 홍준표 시장도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인정하는 박재기 씨가 명태균 씨 측에 5천만 원의 현금을 전달했다. 이렇게 명태균 씨와 같이 일했던 강혜경 씨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재기 씨는요, 홍준표 시장하고 동향이에요. 창녕 출신이고요. 2014년에 홍준표 시장이 경남도지사 재선에 성공한 다음에 경남도 산에 경남개발공사라고 그 공기업이 있는데 거기 사장으로 임명됐던 사람입니다. 임명됐던 사람이고, 지금 저거 보는 거는요, 이제 2020년 총선, 그다음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그다음에 2022년 대구시장 관련된 건데, 요거는요, 이 지금 제가 설명한 2020년 총선 빼고 2021년 대선 후보 경선과 2022년 대구시장, 그때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를 하고 또 입금을 해준 홍준표 시장의 측근이 두 사람이 있는데, 저 최용휘는 홍준표 시장의 장남의 절친이고, 박재기 씨는 아까 얘기한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했던 최측근 동양 출신. 저 사람들이 명태균 씨 측에 보낸 입금 내역입니다. 입금 내역이고, 저거 2020년 건 빠져 있고,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때는 박재기 씨가 현금으로 5천만 원을 건넸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제 명태균 씨 측에서 강혜경 씨가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론조사하고 그거를 뭐 비용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정리해 놓은 그 비밀 장부가 있다. 근데 비밀 장부가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다 드러나서 검찰이 그것까지 다 파악한 상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제 사례를 든 2021년 4.15 총선 때 말이죠. 그때 지역을 2번이나 옮겨 다녔잖아요. 3군데 지역에서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뭐 백전노장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뭐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뭐 싱숭생숭했을 텐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홍준표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바로미터가 됐겠죠. 근데 그때 여론조사 그 결과를 그냥 데이터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파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 직접 찾아갔다. 그러니까 그 3군데에서 출마지를 바꿀 때마다 명태균 씨가 홍 시장이 있는 그 캠프로 가서 직접 대면 보고를 했다. 여러 차례 했다. 최소 4번이다. 이걸 지금 누가 증언하고 있냐면요.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했던 김태열 씨. 김태열 씨가 그때 명태균 씨가 홍준표를 만나서 여론조사 대면 보고를 할 때 자기도 같이 따라가서 옆좌석에 배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식으로 했고 그게 최소 4번이다. 최소 4번이다. 그렇다면은 카톡 문자만 주고받은 게 아니고 직접 대면한 적도 4번이나 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은 얼마 전에 뭐라고 해명했죠? 명태균 씨하고 직접 본 거는 2021년 그 6월 그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고 이준석이 당대표에 당선되던 그때 이준석이 선거운동을 위해서 자기를 찾아왔는데 옆에 명태균 씨를 데리고 왔더라. 그래서 명태균은 나가 있으라 그러고 이준석만 내 방으로 들어와 해갖고 만난 게 그게 전부다. 그게 전부다. 이렇게까지 해명을 했는데 지금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태열 씨 증언에 의하면 2020년 총선 때만 4번, 최소 4번 대면 보고를 했다. 대면 보고를 했다. 그리고요. 원래 그 경남 밀양 창녕 거기가 조혜진 전 의원이 거기서 이제 삼선을 한 곳이에요. 조혜진 의원이 삼선한 곳인데 근데 2020년 총선 때 홍준표 시장이 거기를 하겠다니까 조혜진 의원하고 사이가 틀어졌을 거 아니에요. 틀어졌는데 나중에 그게 총선 끝나고 나서 조혜진 의원은 자기 고향에서 당선이 됐고 홍준표는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고 그래서 명태균 씨가 두 사람을 또 화해시킨다고 해갖고요. 동대구역 인근에서 홍준표, 조혜진, 명태균 3인 회동을 한 적이 있다. 한 적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만난 거죠. 이제는 이제 문자 주고받은 걸 넘어서 만났다 하는 것도 너네 차례는 지금 된다.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자,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홍준표 시장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인 운명이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